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집값이 오르는데 왜 집주인들은 집을 팔려고 했을까? 더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벌 텐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팔겠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데 실제 거래량은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부동산 폭등기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폭등기,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상황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때는 매도인이 집을 잘 안 팔려고 했습니다. 물론 거래량은 많았지만 매도 희망가를 살짝 올리면서 어떤 유혹을 하게 되고 거기에 조급한 매수인들이 살살 끌려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새로 나오는 매물은 기존 호가보다 무조건 높았습니다. 기존에 10억짜리 호가의 매물이 네이버 부동산에 떡하니 나와 있다면 그 다음에 다른 집주인이 내놓는 사람은 매물은 대부분 10억 5천에 내놨습니다. 그러면 또 안 팔리던, 그러니까 좀 비싸 보여서 인기가 없던 10억짜리 매물이 갑자기 싸게 보여집니다. 10억이 또 거래가 되면서 그 다음은 11억짜리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냥 이게 무한 반복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가장 싼 거예요. 내일은 비싸 이거. 어차피 살 거 가장 싼 오늘 사세요. 오늘 안 사면 너만 손해지롱. 이런 싸구려 멘트가 아주 잘 먹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특징이 그랬다는 겁니다. 새로 나온 매물은 무조건 높게 더 높게. 그러면 요즘 나오는 매물은 어떨까? 요즘은 예전처럼 기존 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내놓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럼 예전하고 똑같잖아. 뭐가 다른 걸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이거 낚시질이야? 부비, 너 요즘 초심을 잃은 거 아니야? 구이역 롯데캐슬 이스트폴드 말이야. 너 너무 좋게만 얘기한 것 같아 이거. 혹시 너 롯데캐슬 이스트폴 광고해 준 거야? 혹시 돈 받은 거니? 거기서? 이 형님은 가끔 출연하시는데 화가 좀 많으셔. 이거 아마 이게 태양인 체질인가 봐. 이게 몸에 열이 많아 보니까 내가. 일단 저는 초심을 잃지 않았고 돈 받고 뭘 해줄 만한 그런 주제도 못 됩니다. 제가 가끔 돌려까기를 하는데 이걸 좀 너무 심하게 돌려까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180도만 돌려야 하는데 360도를 확 그냥 한 바퀴를 돌려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틀렸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부비TV가 원하는 건 가장 큰 목표는 유튜브 진정성 1위 채널이 되는 겁니다. 저 형님 때문에 또 삼천포 빠졌어.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면 요즘의 매물 형태, 예전처럼 높은 호가에 나오는 매물이 있기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호가보다 낮은 매물도 또 심심치 않게 은근히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네이버 부동산에 등장한 매물도 그렇고 실제로 또 숨겨서 몰래 중개하는 매물도 있고 그럽니다. 숨겨서 몰래 거래하는 매물이란 대단한 건 아니고 예를 들면 평균 여기가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호가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분은 9억 초반에라도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매물에 출연하는데 이게 만약 나만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매물은 숨겨놓게 됩니다. 오픈을 잘 안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같은데. 왜냐면 당연히 9억 초반의 매물이 딱하니 오픈이 되고 그게 보여지게 되면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남의 물건 빼돌리고 옆 부동산 뒤통수 치고 그렇게 먹고 사는 주변 복덕방들이 이거 어떤 식으로든 그 집 주인하고 접촉을 시도합니다. 즉 좋은 물건 빼가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가기 때문에 이런 알짜 매물은 몰래 아주 임팩트 있게 중개를 하고 치고 빠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면상에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요즘 새로 나오는 매도 물건은 평균 호가보다 낮은 매물도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 폭등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선호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였습니다. 예전에는 즉 팔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 간의 생각 차이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살려는 사람이 가격을 맞춰주는 거였습니다.
좀 비싸도 앞서 말한 대로 오늘이 가장 싼 가격, 이 문구 하나에 질질 딸려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즘은 어떨까? 부동산 폭등기에 비해서 요즘은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선호 가격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팔려는 사람은 10억 5천, 살려는 사람은 9억 5천, 뭐 요 정도 느낌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걸 그 수치로 표현하면 요 정도쯤 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야, 부비, 간혹 너 맨날 10억짜리 집만 하냐? 뭐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냥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 언저리쯤 되니까 이해되기 쉽게 제가 10억으로 모든 걸 환산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뭐 10원짜리 아파트를 9원에 팔았습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대략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서로 생각하는 가격 차이는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전달해 드립니다. 집값 뛰는데 차라리 팔자, 서울 매물량 올해 최고치 찍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올해 상반기 아파트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매매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이는 요즘의 부동산 시장이고, 아파트 매매 물량이 올해 초보다 33% 정도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1월 1일은 집을 팔겠다는 매물량이 5만 건 정도였는데 7월 중순에는 6만 8천 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반등하자 살짝 오른 가격에 아파트를 처분해서 현금화 하자는 집주인이 늘어난 걸로 분석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반등한 것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보다 더 오르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사에 송파구 잠실동 공인중개사 A씨의 인터뷰가 있어서 한번 들여다보면 급매가 소진되며 종전 최고가의 85%까지 가격을 회복하자 매물을 팔려고 내놓은 상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체크 들어가 보면 기존의 부동산 정점기의 가격이 만약에 2021년 가을쯤 요때가 100%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 봤을 때 그 이후에 작년 말에 올해 초 급매가 소진되는 어떤 요 가격은 대략 2019년대 가격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0% 기준에서 70% 수준이라고 보고, 지역에 따라서 35%, 40%까지 더 밑으로 하락했던 곳도 속출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정책이 각종 규제의 해제 및 대출금리 인하라는 어떤 부동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또 나오면서 반등을 했고, 그 수준은 반등한 수준은 2020년 가격,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정점기의 80% 선까지 대략 회복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무래도 송파구나 강동구는 반등 폭이 좀 크다 보니까 85% 수준까지 복귀했다라고 봐도 뭐 크게 틀릴 것 같진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80%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100% 갈 것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매물이 이렇게 쌓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집을 매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2019년 가격, 매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2020년 가격, 이 정도 가격 차이가 현재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겠습니다. 매수하고 싶은 가격, 아이고 나는 뭐 2018년 가격인데, 나는 2017년 가격인데, 뭐 이렇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집을 매수하겠다고 부동산 시장에서 움직이시는 분들, 또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언제든 진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2019년 가격 수준에는 매수 의사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매수하고 싶은 가격은 경기 흐름에 따라, 그리고 금리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겁니다. 2019년 가격에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의 전세 매물이 1월에는 54,666건인데 지금은 1,975건으로 올해 초에 비해서 약 58% 수준이다 라는 내용도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세 가격은 줄다리기 중으로 판단이 되고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또 재계약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부동산이 그러니까 복덕방이 장사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전세 보증금을 팍팍 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 가는 게 대부분이었고, 복덕방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사 안 가고 서로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정 수준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추세가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 조급하게 전세 매물이 줄었네 하고 섣불리 덤벼들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또 전세 매물이 줄어든 이유가 다른 것들도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전세 낀 매물보다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 어떤 매도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주인이라면 이제는 전세를 다시 맞추기보다는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즉 부자들은 집을 팔려고 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 앞서 말한 대로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도 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적당히 팔자, 여기서 욕심부리다가 다시 한번 폭락이 오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탈출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댓글, 그리고 아무 내색 안 하셔도 꾸준히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우리 또 숨은 구독자님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